안녕하세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오늘 다시 방송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최백운 교수님의 그 조세현 연구 보고서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재반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앞선 에피소드에서 조세현 보고서 에피소드에서 AS를 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조세현 보고서에서 2019년과 2020년에 대한 실증 분석이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서 제가 뒤에서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세현 연구 보고서에서 왜 2019년과 2020년 실종 분석이 빠졌냐 하면은 그 실증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2021년 상반기부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똑같은 실증 분석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그 신정현 경기도의원의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지역 상품권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를 결론 부분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음식점 등의 특정 업종에 매출 증가가 이제 집중돼 있고, 집중은 아니고 이제 편중돼 있고, 이것은 이제 기존에 2011년에서 2018년 조세현에서 이제 실증 분석한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추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 100% 확률은 아니지만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할 경우에도 이전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나온 그 추세들과 이제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지역 상품권의 발행액이 증가해도 지역 내 사업체의 총 매출 증가량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녹음할 때쯤 페이스북에 이제 최백운 교수가 이제 1월 6일에 그 조세현 연구 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 최백운 교수 본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링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최백운 교수님의 주장을 왜곡하면 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하기 위해서 조세현 보고서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일주일이 흘렀네요. 자,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조세현 연구 보고서의 실증 분석 자료가 2011년부터 2018년, 즉 국가 전체에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 발행 액수가 극히 적을 때의 자료다. 2019년부터 2019년만 해도 2018년 바로 전년도에 한 10배 가까이 뛰거든요. 발행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19년 이전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계 분석 결과를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5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제가 고민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2011년부터 2018년 자료가 지역 상품권 발행 액수가 극히 적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제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세현에서도 앞으로 더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뭐 조세현 보고서에서도 아까 이제 AS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 나름대로 이제 다른 자료를 가지고 보충을 했으니까 조금은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AS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렸으니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 결과를 이제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를 총 4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라는 것을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조세현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제 총 8개의 사업 업종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그리고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등에서는 이제 그 매출이 올라간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연료 소매업, 음식점업, 그 다음에 뭐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그 다음에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다음에 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이런 데서는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오르더라도 유의미하게 오른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조세현 보고서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액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데 특별하게 매출이 오른 업종은 이제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둘은 이제 종류가 비슷한데요. 슈퍼마켓은 좀 더 큰 마트 형태의 가게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좀 더 규모가 작은, 네, 이게 이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사실상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건데요.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이 부분인데, 일단은 13% 정도 매출이 이제 증가했어요. 평균이 증가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표준 편차가 커서 그렇습니다. 표준 편차가 12.4%라서 이 13.4%보다 표준 편차가 아주 약간 작지만 이게 늘어난 게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균값이 정말 제대로 올랐다고 할 수 있느냐. 조세현은 이제 이게 올랐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고, 최백운 교수는 이것도 오른 거라고 봐야 된다. 매출이 오른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근거로 이게 매출이 증가했다고 최백운 교수는 생각하냐면은, 일단 사람들 소비가 우선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것,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것, 그 중에서도 뭐 먹거리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이나 종합 소매업이 먼저 매출이 오르는데, 나머지 업종은 지역 화폐, 최백은 교수가 주장하는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의 발행량이 더 늘어나면은 그때부터 나머지도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 업종은 이게 평균 13.4%가 증가했는데 표준 편차가 12.5%. 이제 이것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5개의 지자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2군데에서 매출이 39%, 26% 증가한 거예요. 증가했고, 나머지 3군데에서는 매출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0%. 그래서 이렇게 5군데를 평균을 내면은 이게 이제 평균이 13%가 됩니다. 13%가 되는데 이제 표준 편차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데는 확 오르고 안 오른 곳은 뭐 3군데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매출이 39%, 26%로 오른 지자체는
그 지역 상품권 발행량이 충분해서 이런 매출이 증가된 것이 나타났고, 매출이 하나도 오르지 않는 세 개 지자체는 발행량이 부족해서 오르지 않은 거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량이 늘어나면 어차피 오른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오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조세원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AS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경기도 얘기예요.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가구에 지급이 됐죠. 경기도도 뭐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10만 원인가 정도를 보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화폐 결제액을 보면은 음식료품 소매업 해당하는 그 산업군에 해당되는 게 이 데이터에서 이제 음료식품 업종, 그게 이제 총 결제 금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 한 곳, 가게 하나당 결제된 금액은 전체 평균이 260만 원인데 거기 대비 378만 원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역 상품권 발행 액수가 증가하면은 뭐 이런 0%보다는 매출이 늘어난 걸로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20년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정부와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세현 연구보고서에서 가정한 현금을 대체하는 역할로서의 지역 상품권과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조세현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지역 상품권을 확실하게 이제 제한을 했어요. 소비자가 이제 현금을 주고 바꾼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만 가지고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제 그냥 현금 10,000원을 쓸 수 있고 이것으로 이제 지역 상품권을 뭐 10% 뭐 할인된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제 9,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000원으로 산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상품권 10,000원을 소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예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정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금 대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새로 생긴 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조세현의 연구 보고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순수 지역 화폐의 효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11년에서 2018년까지 분석한 조세현의 보고서에서 분석한 거는 사람들이 다 현금으로 구매한 거죠. 할인을 받아서 구매한 지역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려하는 대상이 좀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면은 틀린 것으로 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에 대한 지적은 대체 효과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조세현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역 상품권에 그 이론적 모형이 있어요. 이론 모형으로 따져보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 어떤 지자체에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은 그 지역 상품권이 소비가 이제 그 지역 바깥에서 소비되는 것을 줄이고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액수를 늘려가지고
또 그게 뭐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것보다 이제 소상공인 가게에서 쓰이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근데 A 지역 말고 바로 그 옆에 인접 지역에서도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 서로 두 지역만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 뭐 A 지역이라고 할게요.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처음에는 A 지역만 지역 상품권을 내다가 B도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B 지역에서 살던 사람도 A보다는 그 자기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게 서로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상쇄가 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지역 상품권이 나오기 전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소비하는 게 더 유리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면 그게 이제 소비자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이제 지역 상품권 발행 비용도 추가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실이 된다. 그래서 손실만 남는다가 이제 그 조세원 보고서의 이론적 모형인데요. 이 얘기를 이제 인접 지역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로 조세원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백은 교수는 그거를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은 그렇지가 않고 지역이 꽤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뭐 이런 큰 도시,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인접 지역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지자체, 특히 광역지자체죠.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면적에서 인접 지역,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멀리 소비를 하러 나가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그 인접 지역 효과는 별로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지역 상품권의 효과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소득을 소상공인들에게 옮기는 효과가 더 크다. 이게 이제 최백은 교수의 얘기예요. 이것들 뭐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백은 교수는 조세현이 이런 대기업의 매출을 우리와 가까운 소상공인에게 끌어오는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인접지역 매출을 끌어온다는 얘기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체효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 내용에서는 조세현 보고서에서 그 대형마트랑 백화점에 대한 소비를 대체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분석에서 뭐 그런 이론 모형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게 아니고 이론 모형이 따로 있고 실제 데이터 분석은 그냥 그 각 지역의 상품권 발행 액수와 그 다음에 지역 내 사업체들의 총 매출액만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모형이 이제 조세현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이 뭐 바이어스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실증 분석에까지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네. 최백은 교수의 의심입니다. 의심. 그리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소비를 대체했다는 것을 데이터로도 드러나거든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과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이런 데가 뭐 8%, 14%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출 이전, 대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체 효과를 뭐 잘못 다뤘다,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다 이런 지적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세현 보고서에서는 이제 딱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대형마트에서 이제 소상공인한테 매출 이전되는 게 이거에 무조건 좋은 것이냐?
이게 그리고 그냥 이전되는 게 아니죠. 지역 상품권이라는 10,000원을 9,000원이라는 돈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지역 상품권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이런 매출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선악 개념으로 구분했을 때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이 대형마트도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여러 노동자들이 있고, 또 그 대형마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들이 많죠. 유통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은 물량의 어떤 식자재들, 여러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유통 역할도 하잖아요. 이 대형마트가 지금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게, 요새 이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대형마트랑 백화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이제 산업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온라인 쇼핑을 보면은 무조건 이 온라인 쇼핑이 대형 마트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죠. 뭐 네이버 같은 곳을 통해서 식품, 자재의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 단계를 적게 거치고 직접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과연 그런 유통 대기업만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지역 상품권으로 온라인 쇼핑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것도 억누를 수는 있겠죠. 근데 큰 어떤 소비 트렌드, 이게 그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소비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근데 억누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 쇼핑을 만약에 나중에 억누르게 되면은 그것은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더 큰 규모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옳은 것인지, 이것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기업, 특히 대기업을 무조건 악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사실 최백은 교수한테서 자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백은 교수가 이제 다음 통계 분석 지적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했다. 그러니까 조세현에서 의도적으로 정부 지원금, 이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 발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역 상품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이제 현금을 가지고 교환하는, 할인받아서 교환하는 발행 액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자체의 복지수당 있잖아요. 청년수당이라던가, 뭐 아동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현의 연구 보고서는 이 지역 화폐를 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그냥 사람들이 1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효과, 그 다음에 지역 상품권으로 뭐 1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효과를 서로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무상으로 지급된 현금성 복지 지원, 이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상품권의 효과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 정책 발행 부분을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연구 보고서 자체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엄밀하게 분석을 하는데 이 엄밀한 분석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지역 상품권 정책이라는 게 지역 상품권을 소비자가 10,000원을 9,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좀 더 싸게 구매를 해가지고 9,000원으로 10,000원의 소비를 할 수 있게, 그 대신에 그 지역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한테만 사용해라. 그래서 현금 사용할 때랑 이제 다른 소비 형태가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내가 이제 9,000원으로 내가 10,000원의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지역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이제 지역 소상공인한테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별로다. 나는 그래도 뭐 대형마트에 가서 소비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냥 현금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이제 현금 대 상품권, 지역 상품권, 그래서 현금 효과 대 지역 상품권의 효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복지수당으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추가되면은 이거 소비자한테 엄청난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10,000원이 더 생겼어요. 정부 지자체의 지원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역 소상공인한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오히려 소상공인의 이제 매출 액수를 비교한다고 하면 지역 상품권의 효과가 과대평가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최백운 교수는 이런 과대평가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세현 연구보고서에서 일부러 지역 상품권의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복지수당, 정책 발행된 지역 상품권을 제외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제대로 된 효과, 지역 상품권의 기능을 살펴보려면은 그런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역 상품권 부분을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더 엄밀한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계에 대한 네 번째 얘기는 조세현 연구 보고서에서는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를 감안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조세현 연구 보고서의 그 이론 모형, 즉 인접 지역의 소비가 지역의 영내 소비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그게 타 지역의 소비의 감소, 그래서 서로 상쇄된다. 이제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수 효과가 이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가 난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제 지적인데, 이 승수 효과가 뭐냐면은 이제 정책으로 지출된 돈의 규모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을 때 이제 그 승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당연히 돈의 액수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10조라는 돈을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 때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또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 가족들이 또 이제 소비를 해서 이 소비와 소비가 이어지는 연쇄작용, 이것 때문에 나라의 총 소비가 20조 규모로 늘어나면, 자, 10조를 사용했는데, 정부가 10조를 사용했는데 국가 소비가 20조로 늘어났다. 이런 효과를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백운 교수는 정부 지출에는 이제 이런 식의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세현 보고서의 이론 모형에서 지적한 내용, 즉 내 소비가 늘어나면은 다른 지역 소비가 줄어들어서 서로 상쇄된다. 그래서 소비자 후생만 감소시킨다. 이런 내용의 이제 반론으로 승수 효과를 얘기한 거죠. 지역 상품권은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실증 분석에서 말이죠. 조세현 연구 보고서 실증 분석에서 승수 효과에 의한 소비가 증가하면 사업자 매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소비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데이터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소상공인 이제 사장님들이 지역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지역 상품권이 막 생기죠. 뭐 이것을 이제 뭐 현금으로 바꿔서 대형마트에서 쓸 수도 뭐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지역 상품권을 가지고 또 근처에 다른 소상공인 가게에 가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과 매출이 서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소비의 소비가 이어지면 당연히 사업체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조세원에서 사용한 각 사업체들, 지역 내 사업체들의 총 매출에 반영이 안 될까요? 당연히 반영이 돼야죠. 승수효과가 있으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돼서 데이터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실증 분석해보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조세원 분석 결과 아닙니까? 안 나타났는데 뭘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그럽니까? 다른 부분도 보죠. 이 경기연구원에서 2020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지역 상품권의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조세원에서 연구한 것과 비슷한 분석을 한번 해요. 이중차분법이라는 분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중차분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경제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힘들고요. 이 이중차분법이라는 분석법의 예시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데이브 카드라는 교수 그리고 알렌 크루거라는 교수가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늘어나도 고용률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분석 결과를 얻어낸 것이 뭐 굉장히 유명한 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이 이 조세원 연구 보고서에서도 사용이 됐고요. 거기서는 이중차분법도 사용하지만 이제 삼중차분법 좀 더 복잡하게 사용을 했고요. 경기연구원에서는 이중차분법으로 이제 지역 상품권이 2019년에 확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2분기부터 이제 발행량이 늘어났는데 1분기는 발행하기 전, 그래서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이렇게 발행 액수가 증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기도 내의 사업체들의 매출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의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 다 끝나고 뒤에 부록에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화폐 도입 전후 비교를 통한 매출액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기 어려움.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즉각적인 매출액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안 나타났을 수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020년까지 경기연구원에서 확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역 화폐, 경기 지역 상품권 도입 전후 비교가 해보면 매출액 증가 효과가 확 나타났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019년에 발행 액수 확 늘어나면은 결과가 다를 거라는 게 이제 최백윤 교수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행 액수가 이제 많이 늘어난 시점의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의미가 있죠. 조세현이 행한 엄격한 그 현금 대비 지역 화폐 효과 측면으로는 발행량만 늘린다고 이제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연구원 이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었네요. 이 내용도 이게 최백은 교수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백은 교수의 주장도 아직은 섣부른 주장이에요. 무조건 지역 화폐를 사용해서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면은 승수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힘줘서 얘기하고 있죠. 최백은 교수님은. 관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어떤 보고서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서로 각자가 이제 분석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통한 연구 결과,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싸워야죠. 이 최백은 교수님이 이렇게 반론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서로 아예 가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지적을 하는 게 너는 가정이 틀렸으니까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어. 너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 보고서는 틀린 보고서야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찾아내야죠. 기껏한 게 그 통계에 조금 앞으로 나타날 거야. 발행 액수가 늘어나면은 그 담배, 음식료품, 소매업의 매출도 늘어나서 이게 다 늘어날 거야.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늘어나지 않는 업종이 훨씬 더 많고요. 예, 총 8개 업종인데 아닌 업종들이 더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게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업종들까지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합니까? 늘어나는 발행 액수만큼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발행 비용.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예. 이게 그 최백은 교수님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마 당연히 저희 방송 전혀 듣지 않을 텐데요.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 예. 한번, 예.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꼭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주변에 예,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분석한 내용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부탁드리지만 많은 질문,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네, 에피소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는 약속 못 드리지만요.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